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 아이 문법을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학년별로 구체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아이 학년을 보시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8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문법은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그런데 이 질문 뒤에는 보통 이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 아이가 영어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문법을 따로 시켜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너무 일찍 시키면 아이가 영어를 싫어할까 봐 걱정되고, 그렇다고 너무 늦게 시작하면 고등학교 가서 후회할까 봐 불안하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결정을 못하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문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문법은 지루하다. 문법은 암기다. 심지어 내 영어는 문법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만큼은 언어로서의 영어를 접하게 하고 한국의 시험식 영문법은 최대한 늦게 접하게 하거나 아니면 한국식 영문법은 하지도 않고서 좋은 성적을 받게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 생각 너무 공감합니다. 부모님들의 좋지 않은 기억조차 저도 동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이에게 문법부터 들이미는 건 분명히 좋지 않아요. 언어 감각이 먼저 쌓여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영문법은 의외로 간결하고 명료하며 몇 개의 법칙이 전체를 지배합니다. 이 원칙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영문법 접근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제가 대치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반복적으로 봐온 게 있어요. 문법을 너무 늦게 시작한 아이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 지문을 읽을 때 전체적인 의미나 뜻은 감각으로는 잘 압니다. 영어에 크게 거부감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기뻐합니다. 영어를 언어로서 받아들이는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나의 투자가 헛되지 않았어. 라고요. 최대한 영문법과의 접점을 뒤로 미루고 싶어 합니다. 언어로서 가다듬은 영어의 감각이 혹시라도 문법과 만나 산화될까 두려우신 거죠. 그래서 초5, 5육에도 영문법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고 어학으로서의 영어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중학생이 되고 예전과는 달리 점점 영어와 멀어집니다. 단어도 외우기 싫어하고 심지어는 학원도 안 가겠다는 경우가 많아요. 극악한 고등 내신을 버티려면 문법을 해야 한다던데 아이는 전혀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어렸을 때 해놓은 걸로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과목이 발등에 불입니다. 불이에요. 수학, 과학, 국어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만 흘러가고 중3 겨울방학이 되었습니다. 예비 고1이죠. 이제 유명한 선생님을 찾아 영문법 특강을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난 학생들이 한 트럭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영문법은 아무리 늦어도 초5에는 시작하셔야 합니다. 영문법 용어가 낯설다고요? 초5에는 시작해야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쉽게 느껴집니다. 영문법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영어학원 계속 보내시잖아요. 초5에는 시작하세요. 그렇다면 학년별로 어떻게 가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한국식 영문법을 시작할 시기는 아닙니다. 이 시기의 문법은 완전히 문법이라는 그런 각진 문법이 아니고 우리가 조사에 쓰임을 문법적인 용어를 몰라도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듯이 예를 들면 3인칭 단수 현재 동사에는 s를 붙이는 이런 것들 문법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틀리면 굉장히 어색한 언어의 규칙을 몸에 붙이는 과정을 꼭 가져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다양한 원서 읽기나 아니면 에반 무어의 랭귀지 아트 같은 책을 풀면서 조금씩 몸에 체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초등 3, 4학년은 문법의 씨앗을 심는 시기입니다. 팔품사가 뭔지 품사의 개념 정도는 알아야 되고 이것을 문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휘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휘를 암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문장 안에서 어휘를 자연스럽게 익히면서 한 번 익힌 어휘는 꼭 스스로 사용을 해봐야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걸 스스로 할 수는 없겠죠. 그걸 스스로 한다면 그 아이는 유니콘이거나 아니면 아이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조력자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등 5, 6학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문장 구조의 뼈대를 잡아야 해요. 그렇다고 간단한 문장까지도 전부 구조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딱 읽었을 때 문장이 한 번에 해석이 안 되고 문장의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때 문법이 필요한데요. 문장의 메인 버브를 찾고 주어의 핵심 명사를 찾고 수식어를 일단 걷어내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난 뒤에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의 문법을 도구로서 이용하는 훈련이 완성되면 영문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 뒤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문법 구조 위에 살을 붙이는 거거든요. 관계사나 준동사처럼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영어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법 요소들을 하나씩 익히고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문에서 확인하고 이걸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 개념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제들을 풀어내야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중학교 3년 중 최소 2년 정도는 학습 공백이 생길 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 계획을 짜셔야 한다고요. 초 5, 6에 이런 작업들을 시작하면 중간에 학습 공백이 찾아와도 그 공백이 아이의 공부 자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파도가 아닌 잔잔한 물결처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딱 하나만 가져가세요. 문법은 빠를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늦어도 안 됩니다. 아이의 학년에 맞는 방식으로 맞는 시기에 시작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시점이 우리 아이 문법 준비를 점검하기에 가장 좋은 때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문법을 배워도 왜 독해 적용이 안 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와 해결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